안녕하십니까. 초등 6학년 실과 소프트웨어 코딩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초등 6학년 실과 소프트웨어 기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생활 속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아보고 절차적 문제 해결 과정을 적용해 보는 것이며, 학습 준비물로는 노트와 필기구입니다. 영상을 시청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을 빠르고 편리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을 알아보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 문제를 절차적 사고로 이해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이런 전자기기들은 기기만 있다고 해서 스스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실제하고 있는 물체를 하드웨어라고 하는데, 이런 하드웨어들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일종의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드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계, 장치의 몸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 크게 본체와 주변 장치로 나눌 수 있는데, 본체는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로, 주변 장치는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 보조 기억 장치로 다시 구분된다 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하드웨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컴퓨터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소프트웨어로 명령을 받아 실행되는 모든 장치를 이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하드웨어에는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전기밥솥, 세탁기, 로봇 청소기 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및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컴퓨터를 관리하는 시스템 프로그램과 문제 해결에 이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나눈다고 하였습니다. 즉,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통제하고 하드웨어가 처리한 일에 대해 순서와 방법을 알려주는 명령을 모아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는 문서를 작성하는 한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윈도우 운영체제, 리눅스 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고, 현재는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해 삶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려면 은행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나 휴대폰을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바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더 발전하여 인터넷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은행도 있습니다. 은행 업무를 은행에 가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삶의 변화는 재택근무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필요에 의해 많이 발전하게 되었고, 현재는 많은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필요한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소프트웨어, 특히 인공지능의 발달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는 사람 없이 소프트웨어로만 주행하기는 힘들지만 사람의 주행을 보조하는 기능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홈 시스템이라고 하여 불을 끄거나 보일러를 조작하거나 에어컨을 켜는 등 집안에서 해야 하는 조작을 휴대폰을 통해 집 밖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소프트웨어는 사용되고 있고 우리 생활을 더욱더 편리하게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소프트웨어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봅시다. 학교에서 소프트웨어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학교에서 안내장과 선생님의 안내 등 모든 정보를 휴대폰 앱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정보를 빠르게 받지 못해서 답답할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태블릿 PC 등 여러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고 감염병 통제가 안 되거나 천재지변일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대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소프트웨어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있는 가전기기들을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기밥솥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해 밥이 서리거나 탈 수도 있고 세탁기, 청소기, 인공지능 스피커, 스마트 TV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집안 구성원이 책임져야 할 가사 일이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항상 피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소프트웨어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의 신호등은 제 역할을 못하고 멈출 수 있고 버스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에 의해 관리되는 사회의 많은 조직이 혼란을 겪어 모든 사람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화기 사용 순서를 생각하며 절차적 사고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소화기 사용 순서는 보기와 같이 첫 번째, 안전핀을 뽑습니다. 두 번째,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합니다. 세 번째, 손잡이를 움켜쥡니다. 네 번째, 분말을 골고루 분사합니다. 만약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안전핀을 뽑지 않은 채로 손잡이를 움켜쥐면 분말이 분사될까요? 혹은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했는데 손잡이를 움켜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소화기 사용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불을 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불을 끄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게 효율적인 방법과 순서에 따라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차적 사고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본 후 문제를 작게 나누어 단계별로 처리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작은 단위로 잘게 나누고 각각의 문제를 단계별로 처리하는 과정을 절차적 사고라고 합니다. 절차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는 문제 이해하기, 정보 알아보기 단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과정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큰 문제를 작게 나누어 작은 문제로 나누는 문제를 작게 나누어 해결하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중 공통된 해결 방법은 묶어서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는 묶어서 표현하기, 불필요한 부분 제거하기 단계를 통해 문제 해결 과정이 완성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미술관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오기로 하였다면 이동 방법과 시간 등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본 후
각각의 정보에 맞게 작은 문제들로 작게 나누어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 방법들을 찾도록 합니다. 이 중 비슷한 목적을 가진 행동들은 묶어서 표현하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기념품 사기와 같은 행동들은 제거하여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적 사고 과정은 여러 가지 기기를 움직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용되어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절차적 사고 과정을 익혀 생활 속 문제들을 쉽게 해결해 봅시다.